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 건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의 내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20여 명의 이민자들은 벽에 기대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누워있으며 마치 개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구금시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건물 10층에 위치한 구금시설은 최근 이민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억류되어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연방 의원들이 접근을 시도해왔던 곳입니다. CBS는 NYIC가 제공한 이민자 구금시설 10층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방 안에 남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대부분은 바닥에 수건이나 담요를 깔고 누워있거나 벽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뒤쪽 벽 뒤에는 2개의 변기가 있으며 그중 한 개는 담요에 쌓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속에는 저들이 우릴 개처럼 다루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뉴욕 이민자 연합 우라드 아와우드 회장은 영상엔 20여 명의 남자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고 한 개의 욕실을 공유하고 있다며 처참한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곳에서 5, 6일 동안 구금됐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남성이 동물 취급을 받았다며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했고 치료를 위한 약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댄 골드먼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은 이민자 수용시설은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영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S에 보낸 성명을 통해 수감된 이민자들은 적절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가족 및 변호사와 소통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과밀 수용을 피하기 위해 추가 구금시설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살던 80대 영주권자가 분실한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을 방문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구체적인 체포 이유도 알 수 없었으며 행방도 알려주지 않다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과테말라로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 거주하던 82세 루이스 레오는 잃어버린 영주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예약을 한 뒤 아내와 함께 이민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자 IC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안으로부터 떼어놓은 뒤 레온을 끌고 갔습니다. 레오는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당시 고문을 받고 1987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망명한 인물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레온이 연행된 뒤 가족들은 백방으로 연락하며 그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일주일 후에야 미네소타주의 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과테말라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IC가 레온이 구금 추방 대상 명단에 없는데도 그를 미네소타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레온은 현재 연고도 없는 과테말라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북부 포트 워싱턴 파크에서 CBP 요원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원은 비번이었고 공원 산책 중 갑자기 다가온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NYPD 등에 따르면 20일 밤 11시 50분경 조지 워싱턴 브릿지 아래 리틀레드 등대 인근에서 친구와 산책 중이던 CBP 소속 비번 요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한 남성 2명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요원은 소지한 권총으로 대응 사격했고 용의자 중 한 명은 사타구니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브롱스 병원으로 갔다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해당 용의자는 도미니카 국적의 21세 남성 미구엘 프란시스코 모라 누네즈로 2023년 불법 입국 후 납치, 강도, 흉기 폭행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용의자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구금 중이며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명 다 불체자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이들을 거리로 풀어놓았다고 비판하고 뉴욕시의 요원들을 더 많이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8일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숨긴 채 주민을 단속하는 IC 요원들의 행태는 위협적이며 뉴욕주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현재 뉴욕 주의회에선 IC 요원의 마스크 착용과 민간 복장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10년 만에 최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 및 가족 이민 수속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으며 영주권 갱신의 경우 지연이 938%나 늘어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2분기 이민 서류 처리 건수는 27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12%, 지난해 동기 대비 18%나 급감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처리 건수는 총 1,1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민정보업체 바운드리스는 22일 이러한 미처리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서류 처리 지연 사태는 취업 관련 비자 신청에 필요한 비이민 노동 청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동안 I-129 처리 기간은 1분기 대비 25%,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나 늘어났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졸업 후 OPT 대상자와 다카 대상자가 신청하는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87%나 급증해 신규 및 갱신 관련 총 대기 건수만 20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처리 지연도 1분기 대비 938%나 급증했습니다. 기존엔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에 평균 서너 개월 소요됐지만 2분기 들어서는 역대 최장인 8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처리 건수가 쌓이면서 관련 처리 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비용을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후에 임대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브로커피 부담이 늘어나자 렌트를 올려받고 있습니다. NYT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릿 이지 렌트 13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피 조례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임대료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트릿 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였으나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로 5% 상승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6월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효된 렌트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감당하는 부담이 늘어나자 부담을 덜기 위해 렌트를 올려받는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시니어 프리즈 신청자 12만 5천여 명에게 환급금 지급을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 5월 이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분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격 수혜자 대상 지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혜를 위해 연소득은 2023년 기준 16만 3,050달러 이하, 지난해 기준 16만 8,268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 프리즈 신규 수혜자는 평균 211달러를 환급받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들은 평균 1,348달러를 받게 됩니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뉴저지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프리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접수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신청서 파스1 시행으로 접수가 편리해졌습니다. 뉴저지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외에
앵커 프로그램 및 내년부터 시작되는 스테이 NJ 등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올 여름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 정부는 당초 20% 정도 인상된다고 발표했지만 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주장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PSE&G와 JCP&L, 애틀랜틱 시리 전력, 라클랜드 에너지 등 뉴저지 4대 전력회사의 전기요금이 최대 20% 인상됐습니다. 올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PSE&G 청구서에 전기료가 전월 대비 수백 달러나 더 청구됐다면서 전력 사용량은 전년과 비슷한 편인데 요금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주 정부 발표는 전기요금이 최대 20% 올랐다고 했는데 요금 청구서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는 금액이 청구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뉴저지 주의회는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을 동부 13개 주의 전기를 공급하는 PJM의 전력 도매가 크게 상승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생에너지 계획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존 화력발전소 등을 폐쇄한 주 정부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전기료 급등 대책으로 390만 명에 달하는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소득에 따라 100에서 25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가짜 동영상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FB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가짜 동영상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짤막한 동영상은 틱톡에 먼저 올라온 직후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11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제 있었던 회의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영상은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자들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실제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FBI 요원들이 집무실에 난입해 오바마를 무릎을 꿇린 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배경음으로 빌리지 피플의 YMCA가 등장합니다. 이어 오바마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려는 와중에 나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